네. 그 KNN으로 예측하는데 거의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아마 전부 다 콜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콜앱의 그 컴퓨터 성능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똑같은 비슷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피팅하는 데는 정말 0.1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프리딕트 할 때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샘플의 개수가 6만 개가 있었고, 그럼 6만 개 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5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찾으려면 거리를 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측하고 싶은 샘플에서 훈련셋 6만 개의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자, 정확도 한번 볼까요? 정확도. 네. KNN에서의 정확도입니다. accuracy score 계산하시면 되고요. 실제 값은 어디 있어요? Y train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고 예측 값은 train, predict가 예측 값을 가지고 있죠. 98.1%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훈련셋에 대해서는 잘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테스트 셋에서는 또 얼마나 나오느냐 이건 또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적어도 훈련셋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6만 개 중에서 98%이기 때문에 틀린 개수가 6만 개 중에서 대략 한 2% 정도 6만 개 곱하기 0.02 그럼 얼마가 되려나요? 1200, 120개가 틀린 건가? 모르겠네요. 네. 그 정도가 틀린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예측의 컴퓨전 매트릭스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하기 전에 중간 틀린 예측들이 어떤 숫자들이 틀렸느냐.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온 편이긴 한데 6만 개의 숫자들 중에서 98.2%는 제대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 대략 한 2% 정도는 예측이 틀렸는데 그 예측이 틀린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일까를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만드실 때도 실제값과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되죠. 실제값과 예측값. 그래서 실제값은 y train, 예측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로 할까요? conf mat.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컴퓨전 매트릭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쪽 방향이 뭐다? 실제값. 그죠? 실제값.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예측값. 그죠? 예측값. 실제로 0이라고 숫자를 썼는데 그 0이라고 예측한 게 몇 개? 5893. 그리고 0을 1이라고 예측한 게 몇 개? 4개. 0을 2라고 예측한 게 2개. 이런 얘기입니다. 0을 뭐랑 헷갈린 게 제일 많은 건가요? 아마도 순서대로라면 6, 7, 8, 9인가요? 네. 6, 7, 8, 9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숫자는 뭐다? 6이다. 그렇죠? 0하고 6하고 헷갈릴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0하고 6을 제일 많이 헷갈린 거예요. 사람이 0이라고 쓴 숫자를 6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제대로 예측한 것도 많고요. 제대로 예측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숫자 1은 1이라고 예측한 게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이 틀린 건 어디가 많이 틀렸나요? 1하고 7을 제일 많이 헷갈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마치
7자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숫자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2 같은 경우에 2하고 7을 제일 많이 헷갈리고 있죠. 네. 2. 그죠? 그 다음에 7. 그죠? 2하고 7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니까 사람들이 손글씨를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도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힘들어 하겠구나, 분석하기 힘들어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PLT에 매트릭스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트릭스 쇼. 여기에 대문자로 A라고 되어 있죠. 2차원 배열 넘기라는 얘기예요. 2차원 배열. 그래서 컴퓨 맷. 제가 변수를 만들어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plt.show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 뭐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나오죠. 이 흑백으로 그리지 않고 컬러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는 컬러 맵을 plt 컬러 맵 그레이 스케일로 할게요. 그레이 스케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큰 부분은 흰색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작은 것들은 검은색. 네.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0을 검은색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CMap 그냥 그레이라고만 할게요. 그레이. 이거는 뭐냐면 검은색을 0.0 이게 검은색이고, 그다음에 1.0 이게 뭐냐면 흰색.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 물론 뭐 0에서 1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0에서 255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어디에서 많이 틀렸느냐. 실제로 어떤 값을, 실제로 0을 어떤 숫자랑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실제로 2는 무엇이랑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그다음 실제로 3은 무엇이랑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대각선 맞춘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춘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많이 틀린 쪽에 관심이 있어요. 많이 틀린 쪽에. 그래서 많이 틀린 원인들을 찾게 되면 다음에 훈련시킬 때에는 이런 녀석에 좀 더 가중치를 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좀 더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들만 뭐 회전시킨 이미지를 더 추가를 해서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틀린 샘플들에 대해서 훈련 샘플들을 더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마련을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정확도를 더 높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자면 컴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할 때 틀린 개수가 클수록 더 밝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약간 저희가 수정을 좀 할 겁니다. 네. 틀린 개수가 많을수록 더 밝게 시각화하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더 밝게 시각화하는 컴퓨전 매트릭스. 이거를 그려보려고 해요. 이거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를 거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conf 매트 conf 매트 이거를 normed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conf 매트릭스를 나눠줄 거예요. 무엇으로 나눠줄 거냐면 numpy.sum conf mat 그리고 axis 방향은 1번 그리고 keep dimension을 true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겠다? axis 0번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겠다예요. axis 0번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요렇게 이쪽이 axis 0번이잖아요. 이쪽이 axis 0번이고 이쪽이 axis 1번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썸을 구할 때 이렇게 썸을 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구한 거냐면 실제로 숫자가 0인 녀석들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숫자가 0인 녀석들 다 더하고 그걸로 무엇을 나눠주겠다? 여기를 다 나눠주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실제로 1인 녀석들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실제에서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측값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값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값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0인 녀석들 중에서 정답은 몇 프로, 그다음에 오답은 몇 프로. 그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썸으로 한 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umpy.fill diagon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conf mat normed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alue 0 이렇게 할 거예요. fill diagonal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배열에 이게 배열이죠. 배열의 대각선 원소들을 뒤쪽에 있는 value로 채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차원 배열에 있는 다이어고널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뭘로 만들어 버리겠다?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는 정답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틀린 게 뭐가 크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값에서의 정답, 오답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정답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plt.matrix show conf mat normed를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맵을 plt.colormap.gray 스케일로 그리시면 돼요. plt.show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죠. 위쪽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여기가 제일 밝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라고 하는 샘플을 뭐라고 잘못 예측하는 게 많다? 9. 얼핏 비슷해 보이죠. 그려놓고 보니까 그죠? 4하고 9를 그려놓고 보니까 4를 9라고 잘못 예측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을 뭐라고? 1이라고.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8을 왜 1이라고 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8을 되게 작게 썼는지.
뭐 어떻게 팔을 썼길래 일자처럼 보이는지. 근데 비율상 그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율상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 한 요 정도가 되겠죠. 8을 5로 또 잘못 예측하는 게 있네요. 그죠? 여기가 아마 5일 테니까.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샘플들이 0, 1, 2, 3 이게 전부 동일한 비율은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그 전체 샘플들 중에서 실제 샘플들 중에서 오답 비율을 그린 거예요. 실제 샘플들 중에서 오답 비율을 그린 건데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주시면 매트릭스 쇼우란 뜻이에요. I am show는 이미지 보여주기고 매트 쇼우는 매트릭스 쇼. 그걸 하면 2차원 배열을 그 숫자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런 계산 같은 것들 잘 어떻게 계산한 건지 잘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숫자들을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밝은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틀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고, 실제로 틀린 예측들을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시각화. 틀린 샘플들을 먼저 찾아야죠. 훈련 세트에서 틀린 것만 찾아야죠. 훈련 세트에서 예측 틀린 것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X에서 꺼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X에서 꺼내야 되는데 실제값 누가 가지고 있죠?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예측값 누가 가지고 있죠?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인덱스를 쓰면 되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프린트 앞에서 20개만 프린트 해볼까요? Y 트레인에 앞에서 20개만 프린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트레인 프리딕트에서 똑같이 앞에서 20개만 프린트를 해볼게요. 얼핏 보기에 맞았네요. 그죠? 자, 다르다. 얘랑 얘는 같죠. false.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같죠. false.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 한 거잖아요. 순서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레인 세트에 있는 거랑 예측 값에 있는 거랑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찾겠다? 예측이 틀린 것만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인덱스가 나오죠. 그렇죠? 이 중에서 만약에 얘가 3이 아니라 4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 여기만 true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true가 되는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꺼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불리언 인덱싱이죠. 맞아요?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 하면 되죠. 이게 틀린 샘플. 이게 틀린 샘플이고 그러면 틀린 레이블. 이게 예측이 틀린 샘플들. 틀린 샘플들이에요. 틀린 샘플들이고요. 예측이 틀린 레이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wrong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디서 꺼내면 돼요? 훈련 레이블에서 꺼내면 되는 거죠. 똑같이. 레이블은 인덱스는 똑같이 꺼내시면 돼요. 훈련 세트에 있는 값과 훈련 레이블에 있는 값과 예측 레이블에 있는 값이 틀린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측이 틀린 레이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뭐가 틀렸죠? 7만 개.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어디에서? 트레인에서요. 우리는 트레인밖에 없습니다. 그죠?
트레인에서요. 트레인에서. 모양이 안 맞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린 지금 훈련셋만 본 거잖아요. 테스트 셋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틀린 거의 전체 개수는 쉐입을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1000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6만 개 중에서 전체 7만 개가 있었고 훈련 셋으로는 6만 개 띄어놨고 6만 개 중에서 1085개가 지금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죠? 이 틀린 샘플에서 앞에 100개만 출력할까요? 아까 우리 함수 만든 거 있잖아요. 플롯, 이미지스, x, wrong. 몇 개? 앞에서 100개.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PLT.점 자, 이런 글자들이 예측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는 사람이 보기에 이런 것도 틀리나? 라고 싶은 그런 숫자들도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지 7인지 헷갈리는 그런 숫자들. 그죠? 예. 요것들 보면 이게 2를 쓴 건지 8이라고 쓴 건지 좀 헷갈리죠. 예. 이런 글자들이 많이 틀렸다. 여기도 보면 이거 정말 4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9라고 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합니다. 예. 이런 숫자들 대략 한 1085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예. 틀릴만 한 것들 틀렸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보니까 팔자를 잘 분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정확도 같은 것들을 더 높여주려면 그 팔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좀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 틀린 세트들을 분석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게 등장하고 그러면 그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낮게 개선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힌트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앞에 요거 10개만 뭔지 한번 출력해 볼까요? 끝에 있는 거 10개만 y wrong에서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보죠. 이거 실제값이에요. 실제값이 9요.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 이거는 실제값. 예측값에서는 이거 안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예측값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만 하죠. 예측값까지는 안 했으니까 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요거는 9래요. 9. 요거는 9고 두 번째 숫자는 2래요. 요거 2.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 되게 애매하게 보였죠. 세 번째 숫자 5라고 합니다. 5. 네. 요게 1자도 아니고 1도 3 어떻게 보면 3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5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거 5라고 합니다.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2라고 하고요. 이거는 2라고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7하고 1이라고 합니다. 7하고 1. 네. 그러니까 얘가 7이고요. 얘가 7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함수를 만든 이유 아시겠죠? 여러 군데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KNN으로 예측을 해봤고요. KNN을 훈련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KNN으로 예측을 해봤고요. 예측한 다음에 그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까지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테스트 셋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셋에서 다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고 일단 훈련 셋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려면 교차 검증을 더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네. 테스트 셋 가지고서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교차 검증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좋고 그 다음에 틀린 예측들을 분석하시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 가장 대표적인 게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컨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하게 되면 맞춘 거의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틀린 것들의 개수, 틀린 것들이 어디가 많은지가 분석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틀린 개수가 더 많을수록 더 밝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거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틀린 이미지들을 한번 시각화해서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훈련시키고 여기까지는 제가 할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교차 검증을 해볼게요. 제가 임포트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넣었나요? 안 넣었나? 안 넣었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 넣은 것 같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매트릭에 있었나요? 크로스 아닌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뭐에 있었죠? 찾아봐야 되겠다. 사이클라 크로스 밸리데이트 모델 셀렉션에 있었나요? 모델 셀렉션? 그러네요. 모델 셀렉션이 생각났습니다. 모델 선택하기. 네, 그럼 여기다가 추가를 하죠. from scikit-learn 모델 셀렉션 import cross validate. 자, 일단 import 추가가 됐으니까 실행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실행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그 레그라고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 값을 그대로 쓰세요. 일단은 기본 값을 그대로 쓰시고 여기는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랜덤 스테이트 그 다음에 n 값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게 모델 생성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이죠.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X에는 훈련 셋 Y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요.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교차 검증 횟수는 5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 5폴드로 하고요. 여기서도 CPU 코어 다 사용해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n잡스 버버스 필요 없고 네. 훈련셋 점수는 이것도 가지고 올까요? 네, 가지고 오죠. return train score 추로 이거를 넣으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네, 요렇게 하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한 번 훈련시키고 예측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해요. 왜 그러냐면 5번 교차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차 검증의 의미 말씀드렸죠. 6만 개가 있으면 6만 개를
6만 개를 5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남은 게 몇 개가 되죠? 12,000개. 맞죠? 12,000개인가? 그죠? 네. 4만 8천 개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12,000개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한다? 그거를 5번 반복한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의 예측값들을 평균을 내는 거죠. 저기에서 예측값들을 그 점수가 무슨 점수랑 비슷하냐면 테스트셋 점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점수가. 그래서 테스트셋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세트가 좀 많기는 해서. 요거라도 빼버렸으면 했는데, 그죠?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4분까지 걸리진 않았네요. 그죠? 한 2분 조금 덜 걸린 것 같아요. 여기 1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예. 근데 1분, 제 느낌상 1분은 훨씬 더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아마 뭐 한 1분 50초? 보니까 KNN보다 빠르죠. 5번 교차 검증을 하는데도 각각 전부 다 train, fit, predict 이거를 5번 반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KNN보다 예측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점수 한번 볼까요? CV가 딕셔너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테스트 스코어가 이게 밸리데이션, 검증 세트의 점수고 트레인 스코어가 훈련 세트를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눴을 때 그 작은 훈련 세트의 점수들인 거예요. 일단 얘 먼저 볼까요? 넘파이 점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평균. 그냥 얘를 그냥 먼저 출력을 하면 5개가 나와야 돼요. 5개. 그래서 넘파이 점 min CV 트레인 스코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검증 셋에서 5개의 점수가 나왔고 이거 평균 내면 93%인 거예요. 자, 이게 훈련 셋 평가 점수 그 평균이고요. 훈련 셋에서 93%면 검증 셋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넘파이 점 민. 이건 바로 할게요. 무슨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 이게 무슨 점수냐면 검증 셋이에요. 그죠? 검증 셋의 평가 점수들의 평균. 91%.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된 것들을 더 잘 맞추는 거고, 그다음 훈련이 안 된 녀석들에 대해서 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것들이 많이 틀렸느냐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여기 있는 이 91.8%라고 하는 점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사용한 게 훈련셋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훈련셋만 사용을 했지만 이 점수는 무슨 셋에서의 정확도랑 비슷할 거다.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클 것이다. 그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까지 테스트를 안 해보셔도 테스트 셋이 91%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돼요. 요것만 놓고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KNN보다 못한 점수를 주고 있죠. 못한 점수를 주고 있고 한번 예측값 찾아볼까요? 트레인 잠깐만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모델이 나오나? 안 나올 텐데. 요렇게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측값들을 찾으시려면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측값 찾으셔야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 얘네들 훈련시킨 결과만 보여주고 훈련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정도로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훈련과 예측을 따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fit 맞았죠, fit. 훈련 시간은 KNN보다는 많이 걸려요. KNN은 fit 할 때 금방 끝났죠. 대신에 예측할 때가 프리딕트 할 때가 오래 걸렸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반대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선형회귀식을 만들어내죠. 이런 선형회귀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x 곱하기 w. 자, 이 w 개수가 몇 개 나올까요? 선형회귀식 만들 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변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784개. 이거 모양 이해되셔야 돼요. X트레인 어떻게 생겼어요? X트레인이 샘플 개수 몇 개? 6만 개. 샘플 개수 6만 개고 그 다음에 컬럼 개수 몇 개? 784개. 28 곱하기 28. 그죠? 얘네들이 특성의 개수잖아요. 픽셀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란 말이에요. 선형회귀 방정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절편, 더하기, 변수들, 곱하기, 앞에 곱해지는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변수가 몇 개예요? 변수가 784개란 말이에요. 784개에 대해서 곱해지는 숫자들. 그러니까 숫자 몇 개 찾는 거냐면 전부 절편까지 해서 785개의 숫자를 찾는 과정이 이 피팅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1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시키는데 1분이 걸리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선형회귀 방정식을 찾았으면 그걸 어디다 넣는다? 로지스틱 함수 안에다 넣는다. 그죠? 여기다 요 위치에다가 선형회귀 방정식을 넣는다죠. 그러면 이 값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이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트레인 예측값 찾는 거 있죠? 이거는 시간 금방 걸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프리딕트 이렇게 하고서 x 트레인만 넘기시면 예측값 찾는 거는 금방이죠. 1초도 안 걸려요. 공식에 의해서 딱 예측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측 시간은 적게 걸리는 거예요. KNN하고 반대죠. 네. 자, 컴퓨전 매트릭스 그려볼까요? 컴프 맷 2라고 하죠. 컴프 맷 2. 컴퓨전 매트릭스 그 다음에 Y 트레인 그 다음에 트레인 프린트 이렇게 해서 프린트 컴프 맷 2. 아무래도 숫자들이 다른 쪽이 더 커요. 그 이유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KNN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들이 많이 큰데 많이 틀린 곳들을 보시면 이런 쪽이 많이 틀리고 있죠. 대략적으로 그죠? 요런 숫자들이 커 보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을 보면 0, 1, 2 0, 1, 2를 8로 예측하고 있는 게 꽤 되는군요. 그죠? 이 자를 어떻게 쓰면 팔자처럼 보일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0, 1, 2, 3. 3을 8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고요. 4, 5. 이거는 5를 8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9를 7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9인데 7이라고. 7을 이렇게 쓰면 7자처럼 보일 텐데 미국 애들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요것도 잘못 쓰면 또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9자하고 7자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위치나 틀린 숫자들이 조금씩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 KNN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 어디서 틀렸는지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네. 우리가 테스트 셋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무슨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것도 모델별로 한번 해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셋만 가지고서 계속 하고 있었고요. 테스트 셋에서의 요거는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교차 검증을 하는 이유는 테스트 셋에서의 일반화 성능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고 실제로 훈련된 성과를 보기 위한 것은 훈련된 모델을 만들고 훈련된 모델에서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틀린 것을 분석해 보는 게 훈련셋에서 어디가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수업 시간에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 하고요.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리스트를 한번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거 세 개만. SGD 클래시파이어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리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을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러면서 어디가 많이 틀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누가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누가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모델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델별로 다른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의외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훈련 시간이나 예측 시간,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측 시간보다 훈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모델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리스트가 의외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모델별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모델들의 특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들 하시고요. 식사들 하시고 팀 프로젝트 하시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그냥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 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좋은 연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재미지 않으셨어요? 이미지 하는 거 하니까 재밌죠. 신경망은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신경망 이용해서 요 앱리스트를 하게 되면요 거의 99%까지 정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아마 여기 있는 모델들은 최대가 아마 98% 후반대. 네.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으로만 하면 한 98% 후반대 정도까지 정확도 테스트셋에서 그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신경망까지 하게 되면 거의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